자, 이제 변수에 뒤이어 연산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께서 C나 자바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것이 좀 다른 점이구나를 아시게 될 텐데요. 우선 앞에서 저희가 변수하고 자료형을 얘기하면서 자료 타입을 얘기하면서 실수의 나눗셈과 정수의 나눗셈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파이썬에서는 그것을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실수 연산자를 정수에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실수 나눗셈은 자 슬래시가 하나고요. 정수의 연산은 자 슬래시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나눗셈 연산자가 실수와 정수로 나눠진다는 것이고요. 또 이항 연산자가 추가되었는데 이를테면 자 두 번 곱하고 3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 2의 3승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C나 자바에서는 자 C++ 좀 그러네요. 자 A++는 뭐죠? 자 어떤 의미인가 하면 A에다가 A를 2를 넣어서 다시 업데이트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C나 자바에서는 이걸 허용합니다. 이렇게 된 걸 허용하죠. 그러나 파이썬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equal 1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요거와 같은 효과를 자 파이썬에서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자 우리가 요 관계연산자가 있죠. 주로 이제 if문에서 사용하는 그래서 어떠한 변수가 어떠한 변수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혹은 서로 같다. 이게 같다죠. 그래서 if문에서는 더블 이퀄을 사용해야만 같다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연산자 중에 이렇게 느낌표 이퀄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르다. 이를테면 A는 B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것이죠. 자, 부홀연산자는요. 여기 부홀연산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관계연산자 어떤 논리적인 식을 얘기할 때 이 부홀연산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if문에서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작다. 이 두 개의 어떠한 관계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if문에 사용된다고 하면 여기서 true나 false 값, 여기서 true나 false 값을 유추하게 되죠. 그런데 부울린 연산자는 만약에 A는 B보다 크고 C는 B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AND로 서로 묶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 두 컨디션이 서로 만족을 해야만 전체 컨디션이 true가 되는 그래서 AND 연산자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OR가 있을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하면 전체 관계식이 전체 익스프레션이 만족을 하는 이거는 뭘까요? 이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A가 B가 B보다 크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똑같은 의미가 뭐죠? A는 B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렇게 니게이션을 사용합니다. 뭐 AND나 OR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께서 또 나중에 계속 공부를 하시겠고요. 실험을 통해 우리가 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여기 in과 not in 연산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어떠한 리스트나 어떠한 스트링에서 in 연산자는요. 자, A가 이 버네너 안에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버네너 안에 A가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이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하면 true 값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seed라는 것이 버네너 안에 없죠. 그런 경우에는 false가 나옵니다. 또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자, A가 0, 1, 1, 2, 3, 5, 8, 13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 품문을 써서 A 안에 3이 있어 라고 물으면 당연히 있겠죠. true가 나올 테고. 자, A 안에 4가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해라 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4가 없죠. 그래서 이 while문은 실행이 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A가 위와 같다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함수란 무엇이죠? 함수는 어떠한 코드 블럭을 어떤 함수의 특정한 이름으로 알리아싱을 해놓고요. 또 파라미터를 넣어서 자, 그 코드 블럭을 실행하는 것을 함수 호출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함수 호출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a와 b라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집어넣어서 sum을 실행한 다음에 sum의 결과값을 y로 받을 수 있겠죠. 자,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3개죠. 그 결과를 자, x 곱하기 g에 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익스프레션 내에서 함수를 이렇게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func abc에서 나오는 결과값을, 리턴 값을 자, x 곱하기 g에 더하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익스프레션 내에서 리턴 값을 갖는 함수라면 자,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 game over라는 파라미터를 print라는 함수에 집어넣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이 함수를 호출하더라도 여러분이 실제로 받을 것은 없습니다. 자, 이 game over는 여러분의 스크린에 뿌려지는 것이죠. 스크린 안에 game over라고 찍히는 겁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함수 형태고요. 물론 뒤에 함수를 좀 더 설명하면서 파라미터를 집어넣는 방법, 그리고 파라미터 디폴트 값을 정하는 방법, 그리고 파라미터의 디폴트 값을 정해서 우리가 그 파라미터를 explicitly 집어넣지 않아도 디폴트 값으로 계산되게 하는 그런 함수도 설명해 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는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는지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nput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게 뭐죠? 프롬프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시켜 보면 당신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기다리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키보드에서 뭐 아무개 라고 치면 그 결과값이 요 name에 이렇게 입력되게 됩니다. 역시 취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input 가로 열고 취미가 무엇입니까? 가로 닫고를 하게 되면 자, 취미가 무엇입니까?가 프롬프트로 뜨게 되겠고요. 여러분에게 입력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입력을 하시면 그 입력이 합의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앞에서 우리가 input 그리고 input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앞에 뭐가 붙죠? 지금 int라든가 플롯이 붙죠? 자, int나 플롯이 붙으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보시면 학점 평균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뭐 3.8에서 소수점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풋에서 받는 것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받으면 그것은 스트링 타입의 리터럴이 들어갑니다. 스트링 타입의 리터럴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age는 지금 인티저 타입이고요. 스코어는 플로어 타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억지로 스트링 타입에 있는 입력을 int로 바꾸어서 age로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데이터 타입을 트랜스폼하는 거죠. 트랜스폼하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밑에 보시면 학점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 뭐 3.14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3.14는 사실 이렇게 3.14 이런 식의 스트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플롯을 이용해서 강제로 3.14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통 캐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캐스트, 영어로는 던지다라는 뜻인데 어쨌든 캐스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타입의 리터럴을 혹은 값을 다른 타입의 값으로 바꾸는 것을 캐스팅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는 지금 입력되는 스트링을 모두 인트나 플로어 타입으로 캐스팅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화면 출력 함수가 프린트가 있죠. 이건 잘 아실 테고요. 프린트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냥 요 게임 오버를 프린팅하는 것이고, 자, 요건 뭡니까? 게임 뒤에 and를 붙여서, 자, 뒤에 이런 쌍따옴표 뒤에 있는 요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new 라인을 집어넣게 되면, 자, and 뒤에 양쪽에 쌍따옴표를 집어넣고 이렇게 슬래시 하게 되면 new 라인이죠. 다시 말해서 새로운 라인을 띄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하고 이제 프롬프트가 밑에 뜨게 될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게임 and 뭐였죠? 공백이죠? 오버했기 때문에 왼쪽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죠. 자, 이 and 뒤에 이 양쪽의 쌍따옴표 안에 이러한 escape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백슬래시라든가 싱글 코트라든가 뉴 라인이라든가 horizontal 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것을 escape 문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프로그램 언어에서의 제어 구조 혹은 반복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어 구조는 if문 혹은 스위치문을 얘기할 때 제어 구조라고 부르고요. 반복은 loop, 뭐 while이라든가 아니면 for loop 그런 것들을 가리킬 때 반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기, 이 branching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이썬에서 if나 else나 자, elif를 사용합니다. 자, if문은 뭐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value가 자, 여기 요거는 뭔가 하면은 나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value 나누기 2를 해서 나머지가 0이면 다시 말해서 짝수이면 짝수라고 찍는 것이죠. 자, 요건 뭐죠? 요것은 지금 뒤에 콜론이 붙고요. 여기도 콜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if문 한 다음에 if 쓴 다음에 어떤 컨디션을 쓰고 반드시 이 콜론을 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if문이 컨디션에 만족했을 때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죠? 지금 스코어가 90 이상이면 요 두 개의 자, 요게 코드 블락이죠. 일반적으로 C나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사용해서 코드 블락을 만들지만 자, 잘 아시는 것처럼 파이썬에서는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해서 코드 블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블락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스코어가 90 이상이 되면 자, 프린트문 2개 합격입니다. 장학금 대상입니다를 찍고서 자, 이 프린트 요 if문 컨디션이 끝난다는 것이고요. 자, 요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금 이 프린트문하고 이 프린트문의 코드 블락이 다르죠. 왜냐하면 자, 파이썬은 인덴테이션으로 다시 말해서 들여쓰기를 이용해서 코드 블락을 표시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은 같은 코드 블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프린트문과 이 프린트문이 서로 인덴테이션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if문의 인덴테이션하고 프린트문의 인덴테이션이 같습니다. 그리고 스코어가 만족을 하면 실행되어야 되는 그 코드 블락이 요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가 9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장학금 대상입니다. 라고 찍히겠지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코어가 90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를 찍고요. 똑같이 장학금 대상입니다. 를 찍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은 뭐예요? 뭐가 다를까요? 이거와 if문이 스코어가 90보다 작더라도 다시 말해서 스코어가 90보다 작더라도 자, 여기는 실행되지 않겠죠?
합격입니다는 찍지 않겠지만 장학금 대상입니다는 찍겠죠. 왜냐하면 이 if문에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코어가 90보다 작으면 합격입니다만 안 찍고 장학금 대상입니다는 똑같이 찍기 때문에 왼편과 다른 것이죠. 자,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else문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if와 이 else가 서로 쌍을 이루어서 만약에 value가 짝수면 짝수라고 찍고요. 그렇지 않다면 홀수라고 찍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컨디션이 만족하지 않을 때는 else 다음에 있는 이 코드들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걸 보세요.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자, 스코어가 90 이상이면 A를 찍죠. 그렇지 않으면 이 밑에 것들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밑에 것이 실행이 되는데 스코어가 80 이상이면 B를 찍고, 그렇지 않으면 이 밑에 것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자, 스코어가 70 이상이면 C를 찍고, 그렇지 않으면 자, 요 볼락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if문을 우리가 쓰고 싶을 땐 이런 식으로 네스티된 그런 if문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요건 어떻죠? 자, 스코어가 90보다 크면 A를 찍죠. 자, 그렇지 않으면 80보다 크면 B를 찍습니다. 그리고 70보다 크면 C를 찍고, 자, 60보다 크면 D를 찍고요. 그렇지 않으면 F를 찍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똑같이 돌아가나요?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프로그램과 이것이 서로 같은지 여러분께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예, 두 개 프로그램은 똑같이 돌아가죠. 예, 여러분께서 한번 실제 테스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반복문은 자, for와 또는 while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while이 있을 수 있겠죠. for는 어떤 때 사용하죠? for는 일반적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사용합니다. while은 언제 사용하죠? while도 모든 for업을 while로 바꿀 수 있는데요. 자, while은 컨디션이 주어질 때 사용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for업은 어떠한 레인지가 정해지거나 혹은 횟수가 정해질 때는 for업을 사용해야 되지만 while loop은 보통 어떤 컨디션이 정해졌을 때 사용합니다. 물론 이 컨디션을 우리가 이렇게 뭐 수를 늘리거나 혹은 줄이거나 아니면 단계별로 스텝별로 이제 느리거나 줄이겠다 해서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게 똑같이 만들 수 있겠죠. 어쨌든 원칙은 그겁니다. for loop은 어떤 횟수가 정해지거나 아니면 스텝이 정해지거나 민맥스가 정해졌을 때 사용하는 것이고 while은 이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while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 for loop이 모두 while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나 while문이 for로 바뀌기에는 경우에 따라 가능하고 또 경우에 따라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while이 여러 개의 복합 조건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and나 or로 묶여 있는 경우라면 그것을 자 for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for loop을 while loop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만 자 while loop은 조건에 따라 이 조건의 형태에 따라서 자 for loop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 구구단을 입력합니다. 몇 단을 입력하는지를 단수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하면 2부터 10까지 레인지를 쭉 만들면서 하나씩 늘립니다. 그러면 2, 3, 4, 5, 6, 7, 8,
9, 10까지 늘어나지요. 근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10까지 늘어나지 않고요. 9까지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2부터 9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스텝입니다. 하나씩 늘어납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콤마 2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와 10만 집어넣어도 2부터 9까지 하나씩 늘어나면서 레인지에서 2부터 9까지 있는 걸 하나하나 뽑아서 n에 집어넣은 다음 아래에 있는 for loop을 실행하죠. 자, 여기 while loop도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스텝은 어디서 정해지죠? 여기서 정해지죠? 여기하고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요. 그래서 자, 입력으로 어떤 단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int로 변형을 한 다음에 자, n이 2죠? 요게 2죠? 자, 시작하는 것이 n이 2이고요. 자, n이 10보다 작은 동안 계속 실행을 하는데 자, 프린트문 여기가 끝나면 어떡하죠? 여기를 한번 늘려주죠. 그래서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n이 여기서는 2였지만 한번 요 while을 거치면 3이 되고 그 다음 거치면 4가 되고 언제까지요? 이것이 자 10이 되면 아예 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10이 아닌 9까지만 실행이 되죠. 자, 그 점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레인지는 for loop하고 쓸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함수입니다. 자, 이를테면 여기 for n in range 5 하면은 자, 이것은 0부터 4까지 5보다 작은 4까지 하나하나 뽑아서 n을 세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n이 새로운 수를 받을 때마다 for loop 안에 있는 그러한 코드 블럭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2에서 9까지 여기에서 요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건 뭘까요? 자, 10부터 3까지 마이너스 2씩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10, 8, 6, 4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줄 텐데 3보다 클 때까지 3을 포함하지 않는 3보다 클 때까지만 자, 요 마이너스 2가 한 스텝씩 줄여 나갑니다. 이 10을 줄여 나가겠죠? 자, 이것은 요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서 아이템에 집어넣고 집어넣을 때마다 이 for loop을 실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이렇다면 요 스트링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C에 집어넣어서 프린트를 하게 되는 것인데 거의 요거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리스트이지만 이것은 스트링이죠. 근데 사실 스트링도 리스트 형태로 우리가 그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자, 비슷하게 뭐 set이라든가 딕셔너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니까 여러분께서 살펴보도록 하세요.